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고요? 로마 아카데미고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역대 이탈리아 총리의 절반을 배출한 그곳에서 말이죠. 2000년 로마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학생들. 그들에게 한국은 얼마 전까지 원조받던 나라, 일본이 만들어준 가짜 문화뿐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도착 10초 만에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유럽 최고 엘리트 가문 딸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울먹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8일간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레시아 로마노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자란 그야말로 로마의 피가 흐르는 소녀죠. 어렸을 때부터 집 서재에는 어머니가 쓰신 고대사 논문들이 가득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문위원이시니까 콜로세움부터 판테온까지 로마의 모든 유적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전 세계 문화재에 투자하는 일을 하세요. 덕분에 어린 시절 저녁 식탁에서는 항상 루브르,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같은 세계 최고 박물관 이야기가 오갔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세상의 문화는 분명했어요. 유럽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저 그런 수준이었죠. 특히 로마 아카데미고에 다니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각국 대사나 유명 기업 회장들이시거든요. 그런 저에게 졸업반 수학여행지가 서울이라고 발표됐을 때 한국이라고? 설마 진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실 전체가 술렁거렸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세계 미래유산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국제고와 공동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주제로 양교 학생들이 함께 문화유산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교실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어요. 미래유산이라니. 한국에 그런 게 있나요? 전통 융합이면 그냥 유럽 내에서 하지. 루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정말 그랬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일제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어머니가 다른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계셨거든요. 알레시아, 정말 한국에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니? 60년대까지 우리가 원조하던 나라야. 아버지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국제문화재 투자 전문가이신 아버지조차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셨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교장실 앞에는 학부모들이 몰려들었고 급기야 긴급 설명회까지 열렸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파리나 런던은 안 되나요? 아이들 안전은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단호했어요.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였죠. 출발 당일 저는 가방을 싸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가짜 전통이나 보러 가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한국 사극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저건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든 거야. 한국 전통은 진짜가 아니라고.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진짜 문화는 유럽에 있다고. 한국은 역사도 깊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12시간이나 날아가서 뭘 보겠다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상공.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루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알레시아, 너도 억울하지? 완전 억울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소피아도 뒤에서 투덜거렸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국은 진짜 문화재가 별로 없다고. 다 최근에 복원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어, 이게 뭐야?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제 하이힐 소리가 깨끗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딱딱, 딱딱.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청결함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더 놀랐어요.
10초 자동 입국 심사. 기계에 여권을 대자마자 스캔이 끝났어요. 로마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줄 서서 기다렸는데 속도가 압도적이네. 4K 초대형 스크린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한국의 풍경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다국어 안내 로봇이 저희를 맞이했죠.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발음도 정확하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몰려왔거든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편의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카트는 자동으로 따라오고 안내 표지는 12개 언어로 되어 있고 와이파이는 무료의 속도는 번개 같고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루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공항이야 원래 현대적이지. 저는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첫 호기심이 스치고 있었죠. 그래, 공항일 뿐이야.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로마 공항과 비교하면 속도, 청결, 편의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한국일까?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로마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진짜 한국 맞나? 루카가 중얼거렸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건 아닐까?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국제고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번 둘러봤어요. 시설은 훌륭하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이탈리아에도 있죠. 우리 로마 아카데미고도 이만큼은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설만으로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환영식장에서 김서준이라는 학생이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반가워요, 알레시아. 오, 이탈리아어 잘하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국제학교면 다국어는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커리큘럼 설명을 들으면서 제 눈썹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학이라는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AR과 VR로 유실된 문화재를 재현한다는 거였죠. 전통음악과 현대음향 융합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가야금과 전자음악을 결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든다고 했고요. 건축과 기술 융합 과목도 있었어요. 전통 건축 기법을 현대공학과 결합한다는 거였죠. 입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수업들은 로마 아카데미고에도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수업도 있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창의적인 커리큘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토론 시간에 받았습니다. 김서준이 로마 건축과 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공통점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박민지가 로마의 판테온과 불국사 대웅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기하학적 비례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잠깐, 불국사가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학생이 우리 판테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저는 한국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하늘이 계속 설명했어요. 종교적 상징성도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판테온의 원형돔은 우주를, 불국사의 다포 구조는 부처의 세계관을 표현한다고 했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더 놀라운 건 차이점 설명이었어요. 로마 건축은 석재의 압축 강도를 활용하고 한국 건축은 목재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지진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했고요. 루카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알레시아, 저 학생 수준이. 나도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우리와 동등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깊이 있었죠. 마르코가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한 거야? 김서준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수하다는 건 없다고. 각각의 환경과 문화에 최적화된 거라고 했어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쿵했어요. 비교가 아니라 이해구나.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두 건축 양식을 결합하면 어떨지 물어봤어요. 박민지가 신나게 대답하며 컴퓨터를 켰어요. 3D 모델을 보여줬는데 로마의 돔 구조에 한국의 처마 곡선을 결합한 거였어요. 화면 속에서 두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아름답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제 목소리에는 감탄이 배어 있었거든요. 루카가 제 팔을 툭툭 치며 속삭였어요. 알레시아, 이거 진짜야? 학생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응, 진짜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요. 박민지가 직접 프로그래밍 했다고 설명했어요. 3D 모델링부터 구조 계산까지 모두 자신들이 했다고요. 마르코가 입을 벌리고 물었어요. 구조 계산까지. 대학원생도 아니고. 김서준이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건 기본이라고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 안 하잖아. 맞았어요. 로마 아카데미고에서도 이런 수준의 융합교육은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했던 거였어요. 무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틀린 정보를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무지했던 거구나. 저녁 무렵 경복궁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숨이 가빠왔어요. 노을빛이 전각의 기와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붉은빛, 주황빛, 금빛이 어우러져서 마치 하늘이 궁궐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LED 조명이 은은하게 건물의 윤곽을 비춰주고 있었죠. 현란하지 않고 고즈넉하게. 저희 콜로세움보다 더 우아한 것 같은데. 혼잣말이었는데 옆에 있던 소피아가 들었나 봐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전통 복식을 입은 해설사가 다가왔어요. 한복이 이렇게 우아한 옷인지 몰랐어요. 걸을 때마다 치마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해설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건립된 조선 왕조의 정궁이라고 했어요. 1395년이라고? 그건 600년이 넘는 역사였어요. 로마만큼 오래된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많은 전각이 훼손됐지만 고증을 거쳐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고 했어요. 기둥 하나하나가 모두 조선시대 건축 기법 그대로라고 했죠. 소피아가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최근에 대충 만든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600년 된 전통이었거든요. 해설사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라고 했어요. 앱을 켜자마자 화면에 AR 영상이 떠올랐어요. 조선시대 왕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 궁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이게 600년 전 모습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떨렸어요. 역사가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정전 앞에서는 전통 공연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이 흘러나왔죠. 춤추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디지털 꽃잎으로 변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마르코가 제 옆에서 감탄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걸 배워야겠어. 맞아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방법을요. 궁궐을 나오면서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틀렸던 것 같아. 응, 나도 그런 생각이야. 이건 진짜 전통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편견이었다는 걸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 별빛 아래서 600년 전 건물이 21세기 기술과 어우러져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금요일 밤 10시 홍대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세상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신나는 분위기였거든요.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가족들이 늦은 시간에 산책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로마에서는 밤 10시에 혼자 나갈 생각도 못해요. 특히 여자는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아이가 길거리 공연을 보며 신나게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 봐. 밤 10시에 아이가 거리에 있다는 게 신기했죠. 경찰이 지나가는데 총이 없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다녀요. 여기 정말 안전한가 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돈이나 지위가 주는 게 아니라 안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떡볶이집에 줄이 서 있었어요. 김서준이 야식 먹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모두 동의했죠.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소피아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거 맛있다. 우리 모두 빨간 소스를 묻히며 웃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24시간 배달 서비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었어요. 루카가 말했어요.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우리는 역사는 자랑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 못했거든요. 편의점에서 12분 만에 치킨이 배달 왔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2분이라고? 진짜? 배달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원래 10분인데.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니.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일엔 오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앱으로 미리 주문하면 도착해서 바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였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니까 정말 커피를 받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표시되는 앱을 보고 마르코가 소리쳤어요. 버스가 3분 후에 온대. 로마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마트에 가니까 스마트 카트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무인 계산대에서 QR코드만 찍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정말 20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 혼잣말이었는데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어요. 루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토요일인데도 15분 만에 진료가 끝났거든요. 토요일에도 병원이 열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에서는 일요일에 아파도 병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PC방에 갔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24시간 영업에 시설은 최신형이고 가격은 엄청 싸더라고요. 마르코가 e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게임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거야? 경기장이 콘서트 홀보다 크고 관중들의 환호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기술이 삶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북촌 골목길을 걷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이야? 기와 지붕 사이로 커피 향이 퍼지고 전통 목조 건물에서 현대적인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가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600년 전 건축 양식 그대로인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 와이파이가 터지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전통 찻집에서였어요. 600년 된 한옥인데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버리지도 않고 현대를 거부하지도 않더라고요.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보존이 이런 거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유적을 박물관에 가둬놓고 구경만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거든요.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체험도 했어요.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500년 전 방식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적인 작품이 제가 만든 그릇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모던한 디자인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요. 전통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였어요. 스마트폰으로 AR 앱을 실행하니까 건물의 복원 과정이 3D 영상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옛 모습을 되살렸는지, 어떤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건지. 소피아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기술이 전통을 살리는구나. 맞아요. 기술과 전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보존의 진정한 의미를요. 사람들이 떠난 유적은 죽은 거야. 혼잣말이었는데 김서준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야 문화도 살아있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로마의 문제점이 보였거든요. 우리는 과거에만 매달려서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자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강이야, 놀이동산이야?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산책하고, 가족들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은 음악을 들으며 수다를 떨고. 여기서 치킨 배달이 된다고? 정말 치킨이 배달됐어요. 한강 둔치까지요. 루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대박이다. 로마의 테베레 강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압권은 라이트쇼였어요. 드론 수백 대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옥 모양을 만들더니 첨단 빌딩으로 변하고 또 태극 문양을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숨이 막혔어요. 드론들이 서울 스카이라인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이거 공짜라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짜라고. 유럽에서는 이런 쇼를 보려면 최소 50유로는 내야 하는데. LED 조명과 전통 등불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로마의 강변은 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까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가 이런 거구나. 마음이 먹먹했어요. 세금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물에 반사된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로마로 돌아가면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진짜 멋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모두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강에서 놀다가 루카의 안경이 부러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렌즈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루카는 고도 근시라서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새로 맞춰야겠다. 그런데 김서준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맞추시죠. 금방 돼요. 금방이 얼마나? 15분? 15분이라고. 저희는 모두 어이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안경 맞추려면 최소 2주는 걸리거든요. 강남의 한 안경원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최첨단 장비로 10분 만에 정밀 검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기계가 윙윙거리더니 정말 15분 만에 안경이 나왔어요. 이게 가능해? 완벽했어요. 도수도 정확하고 피팅도 완벽하고. 비용은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300유로는 받을 텐데. 이 광경을 본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안경원으로 몰려왔어요. 나도 맞출래. 선글라스도 만들어주나요? 15분씩 돌아가면서 안경을 맞췄어요. 소피아는 패션 안경을, 마르코는 스포츠용 선글라스를. 안경원 사장님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네요. 이 일이 현지 신문에도 났어요. 이탈리아 학생들의 K옵틱 체험기라고 제목까지 뽑아놨더라고요. 한국의 생활 서비스 수준이 이런 거구나. 정말 감탄했어요.
속도,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던 거야. 모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모두 무너졌거든요. 8일간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니.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이별하는 순간 김서준이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8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로마로 돌아온 후 저는 세계 전통문화 융합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함께 숨쉬는 문화입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VR 콘텐츠를 보여줬어요. 경복궁의 미디어 아트, 북촌에 살아있는 한옥, 한강의 드론쇼, 첨단 기술과 어우러진 전통. 한국은 역사를 과거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동반자로 만들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희도 배워야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전통을 21세기와 만나게 하는 법을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어요.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정한 문화의 힘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알레시아, 내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문위원이신 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거든요. 한국의 문화정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 아버지도 한국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아직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8일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정한 강국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제 저도 알겠어요. 한국이 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인지를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로마의 피가 흐르는 저였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문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